예, 뭐 되풀이되는 얘기 않겠습니다. 이 광화문 광장은 적어도 삼국시대부터 조선 시대를 거쳐가지고 오늘 대한민국까지 과거, 현재, 미래의 서울 시민만의 것이 아닌 어떤 특수 계층이나 이해관계자나 당로자나 공무원들만의 광장이 아닌 전 국민의 광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착공하고 못 받고 들어갈 그런 광장이 아닙니다. 하여튼 제발 좀 누굴 위한 광장인지 생각하시고 미래를, 역사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사안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이 박원순 고인이 되셨지만은 이걸 논의를 여러 번 했었죠. 그리고 중간에 이걸 갖다가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해놓고 그 후에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거의 형식적이었습니다. 요즘 어이가 없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나질 않는데요. 며칠 전에 수산시장에 가면서 그걸 문득 느꼈어요. 이 산낙지를 갖다가 하는데 머리를 띄어내니까 꾸물텅꾸물텅 되던 그 발들이 더 신속하게 더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지금 그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트럼프가 중동에서 누구 암살할 때 그 작전 펴듯이 이렇게 신속하게 아마 서울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 쪽에 지금 오늘부터 착공 들어간다는 거 아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정광석화 같은 그런 신속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새로운 시장이 와서 이걸 다시 결정을 하는데 기껏해야 1년도 아니고 6개월 남짓밖에 시간이 더 지체되지 않을 텐데 이렇게 빨리 진행해야 되는 어떤 내면의 숨은 뜻이 무엇인가, 그게 제일 저는 궁금합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서울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이 왜 저거 다시 공사를 하는가를 갖다가 다시 볼 수 있게끔 그런 계기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경실련 윤은주 간사입니다. 경실련은 광장 보도블록 한 장도 손대지 말라라는 입장입니다. 왜 쓸데없이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느냐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9개 시민단체들과 함께 정말 광장다운 광장을 만들려면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차기 시정을 선거를 5개월 앞둔 지금 이 시점에 급하게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설득하고 했지만 그조차도 서울시는 묵살하고 오늘 이렇게 기습적으로 강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업에 대한 오세훈 시장 때도 그랬고 박원순 시장 때 또 새로운 시장이 들어와서 다시 광장을 손대려고 한다면 이 사업에 들어간 예산의 낭비와 사업의 실패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이 공무원의 성과가 되어서는 더 이상 안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의 이런 무리한 추진에 대해서 관료들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고 반드시 이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할 것임을 밝힙니다. 서울시는 지금 즉각 당장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우선 서울시에게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이 일단 나눠드릴 건데 첫 번째가 아까 평창도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공간 안에는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 이해관계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소통 과정입니다. 실제 물리적 공사를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평의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차량을 좀 제한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대중교통 중심으로 간다라든가 하는 다양한 사회 실험을 통해서 시민 합의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물리적 공사에 급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두 번째는
5개월 뒤에 새로 선출된 시장이 책임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시장 대행 체계에서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서울시는 2016년도부터 300여 회 시민소통했다 주장했습니다. 이걸 굉장히 허구입니다. 수많은 자문회의들을 다 포함한 수치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올해 들어와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쟁점별로 제기한 의견들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서울시는 2020년도에 들어와서 진행된 시민소통 과정과 결정 내용들을 모두 공개하여서 현재 서울시의 계획이 무엇에 근거했는지 제대로 밝히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보도공사 클로징 10일이라고 동절기에 공사를 금지하는 내부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한다라면 오늘 서울시가 발표한 광화문 광장 도로 확장 공사는 내부 방침을 위배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 사업과 연계돼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세종대로 사람숲길 공사는 차도를 줄이는 것이고 광화문 광장 도로 확장 공사는 차도를 넓히는 것입니다.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세종대로 사람숲길 공사가 현재 광화문 광장 양쪽 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분석 자료도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서울시 의회도 바랍니다.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 관련 예산은 791억입니다. 아마도 11월 마지막 주에 서울시 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예산 심사가 열립니다. 현재 서울시의 불통 행정을 막기 위해서는 시의회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시의원님들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배경과 더불어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개탄한다. 결국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착공하겠다고 나섰다. 매번 계획의 발표도 없이 깜짝쇼 하듯이 중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배포가 놀랍다. 지금 서울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계획의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말하지만 이는 우리가 확인한 사실과 매우 다르다. 우선 종합적인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와 관련된 계획이 발표된 것이 없다.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은 모두 개별적인 사업으로 도로는 도로 따라 공원은 공원 따로 진행될 뿐이다. 이는 서울시의 공고나 고시에도 2019년 9월 잠정 중단 이후 발표된 내용이 없다는 데서 확인된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모두 2019년 1월에 발표된 국제현상 공모작에 후속 조치해왔던 것이다. 즉 서울시가 말한 공론화는 허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나섰다. 우리는 과거 이명박 전 시장이 서울 광장에 당선 설계안을 무시하면서까지 잔디 강조나 밀어붙였던 과정을 기억하고 있고 또한 오세훈 전 시장이 과시용 광화문 광장을 조성했던 과정도 기억한다. 과연 지금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는 그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이런 사태에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수차례의 대화 요구에도 꿈쩍하지 않는다면 과거 북한 정권을 몰아냈던 그 광화문 광장에 다시 설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요구한다. 당장 착공을 중단하라. 2020년 11월 16일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